알겠습니다. 소스토어는 제가 넘겨드릴게요. 예, 트레이 대표 다시 마이크 키세요. 자, 우리 권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재물보험 국내 네, 최고의 안녕하세요. 보상이네. 공유하겠습니다. 호스트가 아직 안 나와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호스트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회의에 대한 그분한테. 호스트가 이 회의에 대한 공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딴 분한테 드렸어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 눌렀다. 잠깐만요. 다시, 아, 다시. 다른 네. 예, 어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야? 자꾸 이딴 사람한테 가네. 잠깐만요. 네. 됐죠? 됐습니다. 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의 회원 여러분. 화재보험인지 수재보험인지 모를 누수사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게 누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화재보험이. 화재보험 판매하면서 저는 이제 화재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는데, 누수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고, 아마 이거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제가 16년간 물건 3천 건 정도 관리하면서, 화재 사고는 한 2, 300건 정도 났던 것 같고요. 누수가 거의 한 3, 4천 건 정도 났었는데 이 누수가 뭐가 문제냐? 보상이 잘 나가도 고객이 만족 못하고 뭐라 하고요. 안 나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나간다 하더라도 잘 안 나가요, 많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누수는 제가 봤을 때 강의로 뽑아내서 좀 마스터하려고 한다면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거 오늘 30분 안에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누수가 왜 어렵냐면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우리가 누수는 이런 걸 못 지키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누수는 보상이 잘 안 되는 거구나. 고객분들한테 보험 판매할 때 누수 때문에 가입하시는 거면은 좀 고민해 보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누수 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 누수 특약이 잘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거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 된다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과한 견적 받지 않도록 전 견제하시고 비교 현정 좀 받아가지고 견적을 좀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보험 잘 가입해놓고 고객은 내가 이러려고 보험 가입했냐. 아니 누수했는데 뭐 300만 원 청구했는데 6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이러려면 보험 뭐하러 들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수는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를 내거나 내가 자동차로부터 차가 이제 내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였다. 자, 미성년자 같아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자, 상관없이 내 보험으로 먼저 자차 처리한 다음에 보험사가 구상을 하잖아요. 자, 누수 같은 경우에도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에 피해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단이 얘기했더니 관리단은 우리 잘못 아니래. 윗집이 얘기하니까 윗집은 자기 잘못 아니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경우에 내 보험으로 먼저 우리 집 누수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험에 먼저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누수 원인이 된 사람한테 구상을 하든지 그 원인 미상 혹은 과실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보험사가 구상차가 없죠. 그냥 떠안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런 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수는 완벽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제가 누수 사고를 한 10년간 누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 최근 5년 전부터는 누수 사고로 인한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3천만 원 공사비를 청구했는데 2, 300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자, 고객분들이 난리 나겠죠. 근데 누수 민원이 저는 한 것도 없어요. 자, 그걸 보상 방식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했냐? 완벽한 보험은 없지만 완벽한 RP는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죠. 자, 이게
누수가 보상이 안 되는 건데 고객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민원이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납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수의 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유형을 알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를 알면 자, 특약 가입한 걸로 어떻게 보상이 되고 안 되는 걸 우리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누수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배관이 막혀서 역류를 했다. 자, 뭐 저기 그 뭐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에 타고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굳어버리면 약간 콘크리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배관이 막혀가지고 역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배관이 막혀서 역류하는 거, 그리고 배관이 낡아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누수에서 가장 지금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방수 문제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방수 기능이 없어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거나 비가 오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한 다음에 약한 부분을 뚫고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방수인데 자 옥상 방수 자 밑에 층에서 이제 물이 새가지고 가보니까 물이 천장에 맺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맺히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옥상 방수가 여기 한 평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옥상 전체 다 방수해야 될까요? 전체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집에 생 거는 한 평, 두 평인데 옥상 전체를 방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상이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 피해간 남의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이 이런 이 누수를 빨리 막기 위해서 배관 터진 거를 수리를 해야 되고 배관 막힌 거 뚫어야 되고 방수공사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많이 안 나온다. 자, 왜 그런지 어떤 특약에서 보상 나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특약은 두 가지입니다. 누수를 처리하는 특약은 두 가지인데 배상 책임이라고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 주택 화재 보험, 아파트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아파트 한 칸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온 우리 그 손님이 자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졌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 피해가 간 거예요. 그때 밑에 집 물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죠. 자, 이게 근데 매장으로 바뀌어서 음식점에서 또 배관이 막혀가지고 밑에 집 피해가 갔다. 그거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입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임대인 배상 책임 모두 특약 이름만 다르지. 우리가 밑에 집에 피해를 간 거를 보상해주는 이런 로직, 보상의 그런 이제 손해방지 비용 같은 이런 한도나 같은 것들은 모두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배상 책임은 남의 거 물어주는 거지, 우리 거 보상받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집 싱크대 배관이 터졌어요. 밑에 집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 밑에 집 피해 간 걸 물어주는 게 배상 책임이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 그러면 우리 집 그 배관 수리하는 비용은 배상. 이건 남의 거 물어주는 보험이니까 우리 집 배관 수리하는 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래서 배상은 제3자, 밑에 집 제3자 물어주는 보험인데 우리 배관 수리비를 왜 추가적으로 주냐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집 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 피해가 갔어요. 이걸 수리를 하지 않으면 밑에 집에 지금은 위에 천장에 약간 물이 맺힌 수준이라 도배비 정도만 물어주면 되는데 이걸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밑에 집 온 천장에 물이 다 셀 거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장판도 젖을 거고 가재도구 가구도 적게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밑에 집 물어줄 돈이 점점 커지겠죠. 이걸 사전에 우리 고객님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밑에 집 도배비 물어주는 수준에서 멈춘 거잖아요. 즉 뭐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손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유익한 비용은 배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해준다. 지금 뭐냐? 원래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밑에 집 물어주는 보험인데 이걸 빨리 수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밑에 집 물어줄 비용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더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 수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수 특약은 배상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이 많은 급배수 노출 손해. 급배수 시설 노출 손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밑에 집은 일상생활 배상으로 불어주고
우리 집 배관 수리비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로 보상한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약관의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고객님이 가입한 그 주택 화재 거기 가입 목적물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자, 내 집에 나의 배관이 누출이 돼서 누출했다는 거는 배관이 막혀서 역류를 했거나 터져가지고 밑에 집 샜거나 자, 내 배관이 터져서 나의 시설 짓기 젖은 걸 보상해 주는 게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예요. 자,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에어컨 배관이 가끔 잘 꽂혀 있지 않거나 여기 뭔가 부분이 꺾이면서 이렇게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살고 있는 우리 고객님 집에 에어컨 배관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벽지가 젖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배관 남의 배관이에요? 우리 배관이에요? 우리 배관이죠. 자, 나의 배관이 지금 터지거나 넘쳐서 나의 벽지가 젖은 거예요. 나의 시설 짓기 젖은 거니까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뭘 해준다? 벽지 젖은 걸 해준다. 배관 수리비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배관이 터져서 내 벽지 젖고 그 다음에 바닥 장판 젖고 장롱 다리 젖고 한 그 수리비를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면 저번에 그 고객님이 이제 집에 왔더니 화장실 배관이 역류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죄송한데 화장실 배관이 역류를 해서 자 거실 문턱을 넘어서 화장실 문턱을 넘어서서 거실까지 한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피해가 있죠? 변기는 뚫으면 되는 건데 이 불이 넘치면서 바닥 장판을 다 갈아야 되고 바닥에 있는 카페트가 젖어서 세탁을 해야 될 거고 장롱다리 그리고 바닥에 있는 벽지 아랫부분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다 이 그 훼손이 됐겠죠. 그러면 이 장판 가는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바닥에 그 벽지 젖은 거 그 수리하는 비용 그리고 카페트 세탁하는 비용 자 이걸 보상해 주는 게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지 배관 변기 뚫는 비용을 해줄 거나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다. 자, 영역이 겹치지 않아요. 자, 화재보험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이득금지원칙, 이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되는 부분과 급배수 누출 손해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이 겹쳐버리면 양쪽에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밑에 집 물어주면서 내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 비용으로 해주는 자, 그러면 이 배관이 터져서 내 장판 젖고 내 벽 찢어진 건 어디서 해주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서 해준다. 자, 이 두 가지 특약으로 누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차이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입된다라고 한다면 자, 엊그제도 어떤 분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불이 터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지금 보험이 없다. 아유, 일단 처리해야죠. 공사업자한테 보험 없다고 얘기하시고 보험 있다고 하면은 과잉견정 내니까 보험 없다고 하시고 최소한으로 비용을 일단은 좀 책정하셔가지고 비용 최대한 줄이세요. 아 근데 이거 물 터져가지고 이제 또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시는데 요즘에 건물이 오래되면 가입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집 오래됐다고 가입 안 된 케이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그러면 배상 책임하고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둘 중에 하나만 가입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가입해야 될까요? 자,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 급배수 시설 누출손에 내 거 가입해야 될까요? 남의 거 물어주면서 내배관 수리비 손해방지 비용 해주는 게 해야 될까요? 배상 책임을 먼저 가입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자, 특히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내 거는 내 돈으로 하면 돼요. 근데 밑에 집 물어준 거는 이거는 시시비비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안 물어주는 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 내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수의 유형을 알았고 어떤 특약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았으면 자,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가불이 바뀝니다. 자, 고객분들한테 안 끌려다니려면 지금 이 부분을 잘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뭐냐? 확답하면 안 돼요. 자, 민원은 누가 만든다? 민원은 내가 만든다.
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청구해가지고 누수사고 보상 잘 받으신 고객분들 있죠?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누수가 터졌을 때, 고객님, 안 그래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 넣어놨거든요. 급해서도 넣어놨어요. 보상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보상 안 되면 내 주머니에서 내가 돈 꺼내서 물어줄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제일 복잡한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에는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분 소유자, 집주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죠. 자, 용어 정리할게요. 임대인, 대여해주다, 임대해주다, 대여하다, 세를 놔주다, 집주인이다. 임차인, 빌려 쓰다, 빌려 쓰고 있다, 세입자. 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는 밑에 집이 있을 거고. 자, 공용부 그리고 외벽 방수 문제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이 문제가 돼요. 자, 관리단과 집주인, 세입자, 아랫집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누구 책임인지가 나와야지 누수가 보상이 되냐 안 되냐를 논할 수 있는데 자, 누수는 열어봐야 알고 열어봐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수로 확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누구 책임인지 하나씩 볼게요. 세입자, 아까 배관이 막혀서 역류했는데 자, 이럴 때 누구 책임인지를 판단을 할 때 이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배관이 막혀가지고 역류를 했어요. 자, 화장실 배관이 막혔습니다. 배관 막혔다고 집주인한테 뚫어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뚫나요? 우리가 뚫죠. 우리 잘못인 거예요. 싱크대 배관이 막혔어요. 집주인한테 뚫어달라고 해요? 우리가 수리해요? 우리가 수리하죠. 자, 즉 배관이 막혀서 역류한 건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세입자 잘못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으로 밑에 집을 물어주면서 내 배관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일부 청구할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두 번째, 바닥에 묻힌 보일러 배관이 낡아서 터져서 밑에 피해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에 보일러 터졌을 때 보일러 고쳐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나요? 세입자가 고쳤으나요? 집주인한테 얘기하죠. 즉, 바닥에 묻힌 배관은 집주인 잘못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밑에 집에 물어줘야 돼요. 집주인의 임대인 배상으로 밑에 집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보일러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나보고 고치래요. 우리 그래. 그럼 내가 보일러 고치고 이사 갈 때 떼간다고 하세요. 다 뜯어간다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집주인 잘못이냐 세입자 잘못이냐에 따라서 임대인 배상으로 하냐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으로 하냐 요로 차이가 있고. 자, 세 번째. 외벽 방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물 샜다고 이제 관리단 부르면 아니 여기 다른 집은 안 새는데 지금 보니까 저 밖에 창틀 외벽 쪽에서 물이 새서 들어오네요. 옆집은 안 새는데 이 집에서만 새네요. 이 집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리단은 빠집니다, 자꾸. 아니요. 외벽 방수는 공용부는 전체 건물주 과실인데 아파트는 부분 소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서 관리단에다가 그 관리를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단이 임의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외벽 방수는 관리단 잘못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옥상에 물이 차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벽의 우수관을 따라서 1층으로 이제 물이 빠지는 그 우수 배관이 있고 그리고 공용 배관이 있어요. 그 공용 배관이 넘치거나 터져서 피해가 갔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단 잘못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이 샌 거예요. 그러면 도급업자 배상이 한 3년 정도를 보거든요. 자, 건물을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잘못 지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건물을 지은 건설 공사 업체의 도급업자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집을 사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 하자 책임을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 사람이 잘못됐다. 자, 근데 이거는 또 보험이 없습니다. 그럼 전 집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소송 걸어서 개인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되냐? 자, 외우지 마시고요. 오늘은 납득하는 시간이에요. 누구가 실일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이 터졌어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만 하셔도 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누수보험은 잘 넣어놨거든요.
잘 넣어놨다라고 한다는 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잘 넣어놨는데 문제가 고객님 누수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많고요. 된다 하더라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공사하시거나 먼저 공사를 하시거나 공사업자한테 공사업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보험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 있다라고 하면은 견적을 되게 세게 넣고 보상이 안 나오면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누수 탐지하고 배관공사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유의하셔야 될 거는 먼저 물어보기 전에 누수 지금 이거 공사 처리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 누수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나온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누수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아, 누수를 지금 피해간 사람이 집주인 가실, 세입자 가실, 관리단 가실, 건물을 지은 사람 가실, 여러 가실이 나눠지잖아요. 누수는 확실한 건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받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밑에 집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위에 집주인 잘못이래요. 그 위에 윗집 집주인의 임대인 배상으로 배상받아야 되지,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없다. 자, 두 번째. 윗집에 배관이 역류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배상받아야 된다. 자, 외벽 방수예요. 관리단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으로 배상받아야 되지,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배관 막히고 터지고 외벽 방수층이 얇아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방수 문제. 자, 세 가지인데 배관이 막혀서 터지는 역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마루 바닥이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물이 줄줄 샜는데, 자, 누수탐지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밑에 싱크대 밑에 있는 배관이 터진 게 아니라 막혀서 역류를 한 거예요. 자, 역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뚫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이 어떻게 나누는지. 일단 과실이 누구 과실일까요? 집주인 과실일까요? 세입자 과실일까요? 전체 아파트 관리단 문제일까요? 이거 내가 쓰는 배관이죠. 내 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고 있는 세입자 내 과실인 거예요. 이걸로 밑에 집 피해가 갔다면 밑에 집은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물어주고, 중요한 거는 손해방지 비용. 우리 거를 어디까지 주냐 이건데. 자, 손해방지 비용은 자, 보험사의 손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유익한 비용. 그러면 누수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누수가 멈추는 그 순간이 언제냐? 누수 탐지해가지고 그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누수 탐지 비용 해줍니다. 누수탐지 비용은 약관상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뭐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없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까지만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손이 안 들어가면 싱크대 뜯어내야 되겠죠. 싱크대 뜯어내는 철거 비용 보상되고요. 이걸 뚫는 비용 보상돼요. 자, 누수 요거만 보통 이런 거 배관 뚫는 비용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누수 탐지 비용 한 2, 30만 원에 뚫는 비용 20만 원에서 이 정도면 웬만하면 보상 다 나가요. 그런데 자, 싱크대를 지금 뜯었는데 싱크대 다시 설치해야 되겠죠. 재설치하는 비용 안 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겠죠. 폐기물 비용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철거를 해가지고 뚫는 순간 누수는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지. 그 이유는 보상이 안 된다. 손해방지 비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급배수 누출 손해는 어디까지 되냐? 급배수 누출 손해. 급배수 누출 손해, 내 배관이 터져서 내 시설 짓기 젖은 거 보상해 준다 그랬죠. 배관이 지금 넘쳤어요. 급배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로 배관 수리비는 안 해주고 바닥에 장판 젖었잖아요. 이거 장판. 이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은 내 시설 젖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수리비를 해주는 게 급배수 누출 손해예요. 자, 영역이 겹치지 않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게 물이 터져서 밑에 집에 피해가 안 간 거예요. 밑에 집에 내려가 보니까 밑에 집에 물이 생겨 없어요. 우리만 피해를 봤다. 문제는 그럴 때는 배상 책임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집에 물이 맺히기만 하면 그거는 피해가 간 거기 때문에 밑에 집 맺힌 거, 자, 청소비 물어주면서 우리 거 처리할 수 있는데 밑에 집에 물이 생긴 게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맡긴 거 말고 두 번째 터진 거요.
보일러 배관이 터졌어요, 보일러가 터졌어요 이런 얘기들이 보통 뭐냐면 보일러가 고장난 게 아니라 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온수 배관 있죠. 그 배관이 터졌다는 건데 그 배관이 터지면 어디 지점이 터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수탐지 업자를 불러서 업자가 이렇게 기계 들고 옵니다. 청진기 대고 지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때려 부시면서 까요. 자, 어떻게 됐지? 장판, 마루장판 그 제거했죠. 그리고 바닥에 콘크리트 처리하고 물 새는 지점을 찾았어요. 그럼 요 부분을 절단해서 잘라난 다음에 이렇게 누수가 안 새도록 배관을 교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누수 지금 멈췄죠. 여기까지 비용만 준다. 자, 이해되셨죠? 누수 탐지 비용 해주고, 바닥 까는 비용, 철거 비용 보상해주고, 배관 교체하는 비용 보상해주고, 이 이후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장판 깔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 폐기물 비용은 보상 안 해준다. 손해방지 비용은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급배수 누출 손해는 뭐냐? 이 배관이 지금 터지면서 내 장판이 젖었다라는 걸 처음에 사진을 찍어 놨었어야 돼요. 만약에 밑에 집에 피해가 가서 우리가 이 배관 자, 밑에 집에서 연락이 와서 물이 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밑에 집 물어주면서 배관 교체하는 비용은 해주는데, 만약에 물이 새가지고 내 장판도 처음에 썩었었다라는 걸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이 장판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이거를 배관을 교체하려고 뜯어낸 거지. 이 배관이 물이 새가지고 장판이 썩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안 되는 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야, 이거 누수 된다고 얘기했다. 큰일 나겠네. 자,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민원이 없습니다. 자, 터진 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수리 비용 천차만별이겠지만은 한 수리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100만 원 중에 바닥 까고 배관 교체하는 이 비용 얼마 되겠습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나머지 한 30, 50만 원 뭐냐? 여기 마루 바닥이 은근히 비싸요. 마루 이런 게 요거 타일 하나에 한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장판이면 얼마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비용은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배관 터진 것도 뭐 한 30%, 40%, 50% 나올 수 있겠죠. 자, 고객분들한테 몇 프로 나와요? 30% 나옵니다. 20%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이 배관 위에 싱크대가 있었는데 이 싱크대 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재설치하는 비용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배관 교체하는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싱크대 비용이 200만 원 나와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20%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50% 나올 수도 있고 80%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확답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방수, 최악의 누수 방수인데, 자, 이 방수로 물이 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방수 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3,500만 원 나왔어요, 수리비가. 왜 3,500만 원 나왔냐? 권 생거는, 대표님, 네, 권 대표님, 네, 방수는 다음에. 이거 방수요. 너무 많아, 양이.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요거 1분이면 끝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시계 보고 있어서 5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제가 하면 아, 제가 정리 자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어제도 제가 2번 연습해서 시간 딱 맞췄거든요. 자, 방수는 이렇게 해요. 외벽에 방수 다 바르고, 옥상도 다 꺼내가지고 다 깐 다음에 바르고, 붙이고, 페인트 도배해야 되는데, 이거 공사비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공사비 3천만 원 나오는데, 보상 얼마 나왔냐? 300만 원 나왔어요, 300만 원. 왜 300만 원이죠? 보험회사의 그 논리는 뭐냐? 외벽 면적을 다 더하니 외벽 면적이 200평 나왔는데 누수가 센 부분은 한 평밖에 안 되니까 200분의 1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 누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타이어 낡았다고 교체한다고 자동차 보험 접수할 수 있나요? 없죠. 자, 지금 뭐냐? 자동차 보험 또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거지 고장난 걸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터지고 막히고 방수 세 가지 다 보셨으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 RP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빈틈없는 누수, 기술 속여서 잘 받는 방법,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기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 RP. 자, 물이 터졌습니다. 초기에 전화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안 하셔도 누수는 잘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 한 번 날 때 누수 200번 터지거든요. 그럼 누수는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랑 급배수 누출 손해 다 해봤자 보험료가 1,500원밖에 안 해요.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 고객님, 피해 준 사람 보험으로 배상받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누수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뭔가 봉사를 하시거나 내가 뭐 보험 처리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처리를 하더라도 밑에 집 물어준 건 되는데 우리 공사비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 공사업자한테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게 확인해 보니까 누수보험이 있긴 한데 안 되는 게 되게 많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이거 견적 좀 싸게 알아본다고 자꾸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 웬만하면 사장님한테 할 테니까 견적 좀 싸게 주세요라고 해서 견적 깎으시라고. 자, 그렇게 하니까 물론 양심적인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600만 원 공사비를 2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공사비를 50만 원 이렇게 막 낮춰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이 50만 원 나오든 100만 원 나오든 벌써 저는 공사비를 많이 줄여줬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300만 원 청구하고 50만 원밖에 보상 못 받았는데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소개해주고 커피 쿠폰을 보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인데 누수는 확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화재보험 판매하면서 애로사항 겪는 거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0시간 30분에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라클웨이 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올려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31분 나왔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권태진 대표님의 재물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권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상식이다. 본인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 복잡한 거 공부해서 직접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는 권 대표님이 하고 지금 멘토로 모시고 있으니까 저분한테 그냥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일단 나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돈 안 되는 걸 몇천 건이나 하고 계시는 우리 권 대표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마구마구 생겨나요, 진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누수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예, 몸 아픈 것만큼 괴로운 게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되면 항상 만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권 대표님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조금의 지식을 오늘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권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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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차게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저는 부산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6시 기차 타고. 네, 맞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세요. 네.